얀구 시게키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인물은 이름보다 시게찌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하다. 그는 본인의 스탠드를 이용하여 마을 전체에 떨어진 돈을 모으는 욕심 많은 소년이었지만 우연치 않게 키라 요시카게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심심하던 모리오초에 본격적인 이야기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시게찌가 죽는 모습은 작가가 만들어낸 가장 슬픈 죽음이라 할 정도로 애니에서 잘 구현해냈다. 시게찌의 스탠드는 캐나다 싱어송라이터 Neil Young의 노래 Harvest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군체형의 스탠드로 분류되어 있으며 디자인과 컨셉은 꿀벌에서 따온 것이다. 주로 물건을 모으는 능력에 불과하지만 전투로 쓰일 때는 숫자로 압도하여 스탠드체는 작아도 계속된 누적 데미지를 준다. 더군다나 간단하게 한두 개가 박살난다 해도 술자에게 데미지가 돌아가지 않고 이동기까지 있어서 다른 의미로 최강의 스탠드다. 맞아? 시게치는 순수한 10대 소년이지만 세상살이를 잘 모르는지 처음 본 오쿠야스와 조스케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등 사회화가 덜 된 모습도 보였다. 허나 키라와 맞설 때 위험한 인물인 것을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멋진 캐릭터였다. 허나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탐욕이 어마무시한데 추첨을 통해 얻은 500만엔을 셋이서 나누자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면 둘 다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하여 학생에서 갱스터가 돼버렸다. 그리하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처럼 키라전에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고 최강의 스탠드라 불리우는 하베스트는 킬러 퀸에게 박살났다. 츠지 아야는 내 스타일의 츠지 아야는 모리오초의 신데렐라라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사다. 마음속으로는 동화 신데렐라에 나오는 요정처럼 되고 싶다는 포부를 담은 로맨틱한 캐릭터다. 비록 수술받았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다시 가게에 돌아오도록 그녀가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서 고안했지만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랑을 찾을 수 있게 돕고 싶어 한다. 그녀의 스탠드인 신데렐라는 1986년에 데뷔한 미국의 메탈 밴드인 Cinderella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외형은 로봇 마네킹처럼 생겼고 능력은 모든 사람들의 신체 특징을 바꿀 수 있는데 이걸로 인해 관상이 뒤바뀌는 오늘 하루의 운세 같은 스탠드다. 작가는 시어하터텍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신데렐라의 능력을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는데 마감 직전 갑작스럽게 아야의 존재가 떠올랐다고 한다. 유카코가 약속을 어겨서 매장을 개판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면서 냉정을 일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본인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서 오히려 유카코가 당황할 정도였다. 이 상황에서 유카코의 지문과 눈을 잃게 할 수도 있었지만 뒤따라 들어온 코이치가 유카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켜본 아야의 모습은 타인의 가치를 알아보는 모습이었다. 키라가 코사쿠로 얼굴을 바꿀 때 그녀에게 신데렐라의 능력을 강요하자 거부했을 텐데 이것은 그녀의 원칙상 스탠드 능력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이다. 밀라노에 본사를 둔 이탈리아 패션 하우스에서 이름을 가져온 트루사르디는 모리오초 바깥쪽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주인이다. 그는 요리 수행을 하며 세계를 떠돌다가 모리오초까지 오게 되었는데 건강을 위한 요리를 만드는 게 레스토랑을 차린 목적이라 했다. 요리사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체, 의학, 건강, 희귀재료 발굴 등을 통해 손님을 쉽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들었다.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처럼 토니오는 모든 사람들을 본인의 요리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조스케와 오쿠야스가 방문했을 때 오쿠야스만 행복해서 공리주의에 실패했다. 무슨 개소리야? 그의 스탠드인 펄잼은 군체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스탠드며 미국의 밴드인 Pearl Jam 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이것의 디자인은 토마토와 다양한 이탈리아의 채소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능력은 다른 재료와 펄잼을 섞어서 요리를 만들면 온갖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작가는 요리를 주제로 하여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펄잼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를 선호하는데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리를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헌신적이며 자비롭고 자상한 면모를 가진 것을 나타낸다. 반면 조스케가 부엌에 침입했을 때 화가 난 모습을 보이며 부엌을 청소하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카리스마와 공손한 성격이 공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기 자신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미키타카는 모리오초를 떠돌아다니는 캐릭터다. 그가 입고 있는 교복이 쓰여져 있는 글씨 ET는 영화 ET를 지칭해 이것은 외계인인지 인간인지 독자들을 일부러 헷갈리게 만드는 장치다. 사이렌 소리를 싫어하며 친구를 구하기 위해 목숨 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은혜 갚는 것 이상으로 되돌려주는 선한 인물이다. 본인이 216살 된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직업은 우주선 파일럿이라 가방 안에 온갖 특이한 물건들을 갖고 다니면서 타인에게 쉽게 감화되는 등 인간 문화에 큰 호기심을 보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스케는 미키타카를 속여 로안가의 주사위 게임에서 그를 이용해 먹었다. 이건 맞지? 어스 윈드 앤 파이어는 육부 스톤오션에서 비바노 웨스트우드의 스탠드 이름으로 사용되어 중복되었던 스탠드인데 이후 수정되었다. 미국에서 1971년에 데뷔한 밴드인 Earth, Wind and Fire 에서 유래했다. 발현 과정에서 구연의 화살이 튕겨나가면서 목에 긁혀 이후 13시간 동안 잠들었다는 것은 화살에 영향이 끼쳤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러가지의 변신 능력이 있지만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옐로 템퍼런스나 쿠눔신과 같이 일체화형의 형태의 스탠드로 분류되어 있다. 무기를 우주선에 두고 왔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평화주의자라고 하는데 조스케가 슈퍼플라이에 갇히자 직접 나서서 구하는 등 의리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어머니라고 등장한 사람은 미키타카의 플레임을 말하며 그가
나빠진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 곤란해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정작 미키타카는 그녀를 세뇌시켜서 그녀의 아들이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해서 캐릭터 대본을 쓰다가 열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4부에 나오는 야마기시 유카코는 조스케를 제치고 사랑도 얻고 평화를 얻은 코이치와 교제를 하는 캐릭터다. 4부에서 유일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캐릭터인데, 이때 상대의 반응이 별로다 싶으면 짜증내고 냉소적이며 화가 났을 때 왼쪽 눈에 경련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인만의 세계에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으며 무조건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 심지어 본인에 의해 잘못된 일이 일어날지라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남탓충이이기도 하다. 허나 유카코의 구애 활동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져 초반의 얀데레적 성향은 독자들에게서 잊혀졌고 사랑을 차지한 코이치가 제일 최악의 캐릭터가 되었다. 맞아? 니즈무라 케이초가 쏜 구현의 화살로 인해 발현된 스탠드인 러브 디럭스는 일체화형으로 분류된 스탠드다. 단순하게 머리카락을 조작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스탠드가 가진 스탯에 비해 엄청난 집념으로 한 개 이상의 힘을 가졌고 언제 어디서나 꺼내서 쓰는 데다가 상대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순식간에 감아버리고 혹여나 머리카락이 공격받거나 잘려나가도 술자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 게다가 코이치가 사건에 엮이게 되면 사부 최강의 스탠드로 급부상한다. 일상생활에선 존재하면 안 되는 얀데레 성격을 갖고 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본인만 제정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유카코가 코이치를 납치하고 세뇌시키고 본인의 이상형에 맞게 개조하는 과정들은 완전히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 코이치가 반항하자 그녀는 미쳐버렸고 갑자기 코이치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결국 코이치가 유카코를 구해주자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어 멀리서 지켜보는 순수한 소녀의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아야를 협박하는 과정에선 순수한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스스로 발작 버튼을 눌러 상대를 죽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맞아? 끝났다.